이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인간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인류는 진화를 거듭하는 동안 환경을 변화시키고 필요에 맞게 자연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생활 방식과 상호작용 방식을 반영하는 복잡한 사회와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고 지배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며 끊임없이 확장하는 우주 안에서 수백만 개의 행성 중 한 행성에서 수십억 개의 은하 중 한 은하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광활한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그 신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덕분에 지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성장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은하계의 일부이며 은하계는 다시 로컬 그룹이라는 상부 구조의 일부입니다. 로컬 그룹은 라니아케라고 불리는 초은하단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가진 우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지구 크기로 확대하면 라니아케아는 대륙, 로컬 그룹은 우리나라, 은하수는 지역, 태양계는 도시, 지구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은 매우 상대적이 됩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러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우주의 여긴 어디일까요?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태양계는 40억 년이 넘은 소중한 영역으로 태양, 8개의 알려진 행성, 소행성과 해성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작은 암석과 얼음 덩어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여러 구역으로 나뉩니다. 안쪽 구역은 소위 텔루르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물론 지구입니다. 이 네 행성은 바위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비교적 작습니다.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태양의 열이 이 구역에서 가스를 배출하여 고밀도 원소를 집중시켰습니다. 화성 너머에는 소행성 띠가 있습니다. 소행성대는 행성 형성의 폐기물인 수백만 개의 암석 덩어리입니다. 이 소행성대에서 우리는 거대한 행성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이 태양계 외곽 지역에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동안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휘발성 원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지구 행성보다 더 크고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은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성운이 서서히 붕괴된 후 일어났습니다. 원시 성운은 자전하면서 평평해졌습니다. 중앙 부분이 가열되어 원시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탄소, 얼음, 금속 광물이 풍부한 먼지가 서로 뭉쳤습니다. 이 현상을 어커션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들이 모여 원시 행성을 형성했고 수백만 년 후 오늘과 같은 크기의 행성이 탄생했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의 70%는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텔루르 행성에서 발견되는 조건 덕분에
생명체가 복잡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행성은 없습니다. 지구는 항상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름이 거의 13,000km에 달합니다. 지구는 매우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핵을 포함하여 4개의 뚜렷한 지층을 가진 유일한 텔루르 행성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두께가 5에서 80km이며 주로 화산에서 생성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 아래에는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은 뜨겁고 가단하지만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며 거의 3,000km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멘틀은 산소, 규소, 철,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핵이 있습니다. 바깥쪽 코어는 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액체 구조를 통해 흐르면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철과 니켈로 구성된 단단한 내부 핵은 6,000도에 이르는 경이로운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용해됩니다. 질소가 대기를 지배하고 산소, 아르곤, 몇 가지 다른 기체와 수증기가 그 뒤를 따릅니다. 존재하는 기체는 투명하지만 수증기는 구름으로 응축되는 즉시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지구 표면의 최대 60%를 덮을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한 대기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밀도가 100배 낮고 금성의 대기는 100배 더 밀도가 높습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포함된 분자입니다. 대기 중에 이 가스는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표면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구의 지질과 복잡한 기후는 다른 행성과 차별화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지각이 서로 연관되어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텔루르 행성들은 하나의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각이 지각판으로 나뉘면 텔루르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볼 때 지구가 푸른 행성처럼 보이는 것은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 있고 침식으로 인해 소행성과 해성이 표면에 부딪혀서 남겨진 크레이터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옆에는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습니다. 달은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이자 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달에는 대기와 생명체가 없습니다. 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운석 충돌 크레이터와 고대 화산 폭발이 달의 표면을 형성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은 어두운 지역과 밝은 지역으로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 유형의 지형을 제공합니다. 대륙이라고 불리는 후자는 태양계 역사에 첫 10억 년 동안 형성된 소행성 충돌 크레이터로 가득 찬 대산궤입니다. 어두운 영역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평원입니다. 달은 중력이 약하고 지구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에 적지 않은 인력을 행사합니다. 태양의 인력과 결합하여 달의 영향으로 바다의 조수가 상승하고 하강합니다. 보름달이나 초승달이 뜰 때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이 되면 중력의 힘이 더해져 만조가 됩니다. 만조는 매우 높고 간조는 매우 낮습니다. 달이 4분의 1만 뜨면 지구 달 축과 지구 태양 축이 직각이 되어 중력이 부분적으로 서로 상쇄됩니다. 이로 인해 조수 간만의 차가 줄어드는데 이를 nep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영역에서 최고를 다스리는 존재, 지구와 인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태양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뤄진 이 거대한 공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별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해 보이지만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간 크기의 별입니다. 태양은 수명 주기의 절반을 지났으며 이미 보유 수소의 35%에서 45%를 소진했습니다. 약 60억 년이 지나면 모든 수소가 소진되고 태양은 팽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더 밝지만 덜 뜨거운 준거성 별이 될 것입니다. 10억 년 후 이 별은 적색 거성이 되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별의 중심부가 백색 외성이 될 때까지 외층을 우주로 방출할 겁니다. 태양의 중심 영역인 이 중심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표면으로 올라와 빛과 방사선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지구상의 생명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기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침투하고 들어오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위험한 태양 복사가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대기는 밤낮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인간은 전체 생명 주기에 관여하는 태양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별은 육지, 바다, 공기를 가열합니다.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 안에서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물방울이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비가 내립니다. 인간, 동물, 식물은 이 물의 혜택을 받습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위해 햇빛을 사용합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성장에 필요로 한 탄수화물로 전환합니다. 그 대가로 생명체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방출합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수성은 얇은 암석 맨틀에 둘러싸인 쇳덩어리와 비슷합니다. 달과 마찬가지로 표면은 충돌 크레이터로 덮여 있습니다. 칼로리스 분지는 가장 잘 알려진 충돌 분지 중 하나로 프랑스 전체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분화구와 평원 외에도 압측 단층은 높이가 3km에 달하는 절벽을 형성합니다. 대기나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 수성은 운석, 소행성, 해성의 충돌로 인해 침식되는 것이 유일한 침식 현상입니다. 수성에는 달이 없습니다. 태양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평균 지상 온도가 430도에 달합니다. 또한 수성의 반구가 밤에 접어들면 온도가 영하 200도로 떨어져서 600도가 넘는 온도 대조를 경험합니다. 지구보다 작지만 밀도가 매우 높아서 커다란 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지만 쌍둥이와는 거리가 멀죠. 이산화탄소와 황산구름으로 이뤄진 두꺼운 대기가 금성의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지상에 가해지는 압력은 수심 900m의 바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균 지상 온도가 490도에 달할 정도로 더 따뜻합니다. 금성의 표면은 가스가 풍부한 용암으로 형성된 납작한 원형 구조인 팬케이크 돔과 같은 화산 구조물로 덮여 있습니다. 용암은 팬케이크 반죽처럼 퍼졌다가 굳어지고 부서집니다. 금성에서 가장 높은 화산은 해발 8,000m에 있는 마트몬스입니다. 용암의 흐름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지름은 6,700km가 조금 넘으며 지구의 절반 크기입니다. 화성은 주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만년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화산들이 표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지형 중 하나로 최고 높이가 21,000m가 넘습니다. 먼 과거에는 실제 바다와 같은 형태의 액체 물이 화성의 표면을 덮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초기 지질 역사는 운석 폭격과 화산 활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물에 의해 침식된 고대 분화구는 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력학적인 순환이 있었습니다. 물이 순환할 수 있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기후는 온화하고 안정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질량이 낮아 대기 중의 가스를 유지할 수 없었고 물 순환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물은 증발하여 다공성 암석으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화성의 밀도는 지구보다 낮은데 이는 질량이 작아 더 깊은 층을 덜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산화철로 구성된 얇은 붉은 먼지층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붉은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남반구의 대부분은 충돌 분화구로 가득한 높은 고원으로 덮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분지와 큰 화산이 있습니다. 화성에는 포브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력장에 의해 포획된 소행성입니다. 그들은 분화구로 가득 차 있으며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직경이 포브스는 27km, 데이모스는 15km로 작습니다. 데이모스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행성을 동시에 공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달은 항상 같은 지점의 수직입니다. 소행성 무리는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를 돌고 있습니다. 모양이 불규칙하고 크기가 작은 조약돌부터 작은 행성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 가장 큰 소행성인 세레스는 지름이 약 95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외소행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소행성은 광물, 금속 또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행성들은 충돌 크레이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성의 중력장에 의해 블록이 파괴되고 흩어져서 행성을 형성하기 위해 합쳐질 수 없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태양 궤도를 돌고 있지만 크기가 작아 행성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소행성의 대부분은 소행성대의 주 벨트에서 발견됩니다. 소행성의 두께는 1억에서 3억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소행성은 화학적 구성과 형태적 특징에 따라 세 가지 계열로 분류됩니다. C형 소행성, S형 소행성, M형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 중 약 75%가 C형 소행성입니다. 이들은 소행성대의 가장 먼 곳에서 발견되며 가장 빛이 적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이 덩어리들이 지구에 충돌하여 생명체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소행성의 특정 파편은 지구로 향하여 지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운석이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 마찰로 인해 강한 열이 발생하여 재가 되어 하늘에 빛의 흔적을 남깁니다. 운석이 완전히 타지 않으면 남은 조각이 지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형 운석과의 충돌은 지구 표면에 명백한 흔적을 남기고 생명체의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내부에 다른 모든 행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구성은 거의 전부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실제 행성이라기보단 별에 더 가깝습니다. 금성 다음으로 목성은 가장 빛나는 행성입니다. 목성은 압축된 수소와 헬륨으로 이뤄진 암석과 얼음으로 이뤄진 조밀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은 질량의 약 5%를 차지합니다. 휘발성 원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성은 장관을 이룹니다. 목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고 역동적인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어두운 띠와 밝은 띠가 번갈아 가며 보입니다. 이 띠 모양은 목성의 빠른 자전으로 인해 지구 주변의 교란이 늘어나고 대기의 구름이 일련의 평행선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이 띠의 한가운데에는 사이클론과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레이트 레드 스팟입니다. 이 정난우는 인을 함유한 분자로 인해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이 정난우는 지구 자체보다 더 큽니다. 대적색점은 1930년 4만 킬로미터에서 2014년 1만 6천 킬로미터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70년 이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목성의 고리 시스템은 여전히 어둡고 행성의 그림자 속에 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5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하지만 토성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고리들입니다. 소형 아마추어 망원경의 도움으로 지구에서 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완전히 다른 색입니다. 그들은 독립위성처럼 작용하는 수많은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집만큼 큽니다. 이 고리의 입자들은 반짝이거나 코팅되어 있거나 반사율이 높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다른 행성보다 더 밝아서 햇빛의 최대 60%를 반사합니다. 고리는 평평합니다. 고리의 지름은 28만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평균 두께는 몇 미터에 불과합니다. 토성은 암석과 얼음으로 이뤄진 단단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깊숙이 묻혀있고 안개층에 의해 흐릿해진 구름의 색이 행성을 선명한 색조로 만듭니다. 토성의 특징 중 하나는 극이 납작한 모양이란 점입니다. 이는 토성의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인데 한 번 자전하는데 10시간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질량과 중력장 측면에서 인상적인 토성은 위성이 된 수많은 소행성을 포획했습니다. 오늘날 토성에는 83개의 위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달로 지름이 5,000km가 넘습니다. 타이탄은 두꺼운 질소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태양에서 계속 멀어지면서 하늘에 청록색 공이 보입니다. 이것이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4배입니다. 그 특별한 색은 메탄의 존재 때문입니다. 대기의 세부 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구름띠나 사이클론 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스 거인으로 간주되는 목성과 토성과 달리 천왕성은 얼음 거인과 비슷합니다. 천왕성은 훨씬 더 밀도가 높으며 내부층에는 얼음과 같이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왕성은 태양 주위를 84년 남짓 공전합니다. 이로 인해 천왕성은 이상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는 천왕성의 자전축이 실제로 궤도 평면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햇빛 뒤에는 오랜 기간의 어둠이 이어집니다. 동지 동안 북반구는 21년 동안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천왕성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고리는 13개로 내부 시스템에 11개, 외부 시스템에 2개가 있습니다. 고리의 빛 반사 능력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고리는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리들은 센티미터 크기의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달이 운석과 충돌한 후 조각난 결과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왕성에는 27개의 위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5개는 크고 나머지는 직경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위성인 티타니아는 지름이 158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가장 이상한 달은 천왕성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인 미란다입니다. 미란다의 표면은 복잡하고
특별한 지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달이 찢어졌다가 다시 합쳐진 것처럼 거대한 직소 퍼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가 충돌로 산산조각이 났고 천왕성 궤도를 돌던 조각들이 다시 조립되어 달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해왕성은 기체 행성입니다. 목성이나 토성과 달리 해왕성의 단단한 핵은 전체 질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시속 2000km가 넘는 강력한 바람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형 사이클론이 특징입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암흑점은 지구만큼 큽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은 웅장한 하늘빛으로 빛납니다. 이 색조는 대기 중에 메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되는데, 메탄은 적색 복사를 흡수하고 청색만 통과시킵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메탄 외에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은 내부 열의 주요 원천으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해왕성을 둘러싼 5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어두운 탄소성 먼지로 덮인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왕성의 위성수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트리톤은 현재까지 알려진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입니다. 이 달은 협곡, 분화구, 봉우리, 매우 긴 균열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놀라운 풍경을 형성합니다. 또한 표면에는 매우 기이한 화산들이 있습니다. 트리톤의 화산은 간헐천과 비슷하며 지하에서 가스와 짙은 탄소 화합물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왕성은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2006년에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외소행성은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다소 구형이며 소행성, 해성 또는 다른 외소행성과는 같은 다른 많은 큰 천체 근처에서 발견되는 행성으로 간주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행성들은 작습니다. 따라서 천체를 궤도에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명왕성은 지름이 2300km로 달보다 작지만 질량 2위의 외소행성 중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명왕성은 본질적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행성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표면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인 평원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마도 메탄, 질소, 일산화탄소가 미량 섞인 물일 것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거의 250년이 걸립니다. 명왕성 너머에는 해성들로 가득한 광활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성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반짝이는 꼬리를 만들 때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계 앞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해성이 있습니다. 해성은 200년 이상 태양 주위를 도는 장주기 해성과 단주기 해성의 두 가지 계열로 분류됩니다. 장주기 해성은 행성의 공전 궤도에 기울어진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궤도를 보면 태양계를 누에고치처럼 감싸고 있는 광대한 구형 구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단주기 해성의 근원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약 30개 천문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백 개의 천문 단위로 확장됩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수백 개의 얼음 천체가 있으며 일부는 큰 소행성 크기입니다. 수백억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오르트 구름보다 수천 배 더 작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장주기 해성의 저장고입니다. 이 구름은 3만에서 10만 천문 단위의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구형 구름은 직접 관측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상의 구름이며
우리 관측 장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은 여러 해성의 궤도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1932년 한 초기 천문학자는 장기간 궤도를 도는 해성이 태양계의 한계를 넘어선 거대한 구름에서 유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약 20년 후 또 다른 천문학자는 운석을 지배하는 천문 현상으로 인해 운석이 현재의 궤도에서 형성될 수 없다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는 운석들이 큰 구름인 오르트 구름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주론했습니다.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해성은 질량의 일부를 잃고 가스와 먼지로 휘발합니다. 수만 년이 지나면 해성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항상 해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 주변에는 광대한 해성의 저수지가 동면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수를 통과할 때 다른 별과 가까이 지나가면서 조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성은 오르트 구름에서 떨어져 나와 태양계 내부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해성은 빛나는 가스의 털로 둘러싸인 핵으로 구성된 머리가 있는 천체입니다. 해성의 핵은 검은색, 빨간색, 회색 등 다양한 색을 띱니다. 핵은 일반적인 규산염과 탄소, 산소, 질소, 수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작은 천체와 마찬가지로 해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해성이 태양계 내부 영역에 접근함에 따라 생성된 열이 핵에 존재하는 얼음의 일부를 승화시켜 다른 기체와 혼합되어 머리카락과 꼬리를 형성합니다. 단주기 해성이 지나가면서 해성을 구성하는 물질이 고갈되어 또 다른 작은 물체로 변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자전하는 과정에서 해성이 남기고 간 먼지나 가스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유성이라는 장엄한 유성의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해성의 머리카락이 형성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먼저 증발하고 그 다음에 얼음이 증발합니다. 방출된 가스는 우주로 흩어져 새로운 물질로 대체됩니다. 기화는 해성이 활동하는 태양을 향한 쪽에서만 일어납니다. 핵에서 방출되는 물질은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우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해성이 빛을 발하고 가시화되면 머리카락에 있는 가스에서 나오는 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성은 적어도 2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온화된 가스와 다른 하나는 먼지로 구성됩니다. 후자는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 꼬리는 일산화탄소의 존재로 인해 푸르스름한 색을 띱니다. 최대 수억 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직선이며 구조, 매듭, 응축으로 구성됩니다. 꼬리가 머리카락에서 갑자기 분리되는 것은 가장 멋진 현상 중 하나입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양계의 규모에 비하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태양계는 은하수라고 불리는 은하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하수는 지름이 거의 100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별들의 원반입니다. 그 길이를 따라 1억 3천만 개의 태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은하는 수십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성단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보이는 은하는 타원형과 나선형의 2가지 주요 계열로 분류됩니다. 나선 은하는 다시 단순 나선, 막대 나선, 렌티큘러 은하로 세분화됩니다. 타원 은하가 가장 거대합니다. 나선 은하와 렌티큘러 은하는 큰 타원 은하와 비슷한 지름에 도달할 수 있지만 납작하기 때문에 질량은 덜합니다. 나선 은하는 기록된 모든 사례의 60%를 차지하며 30%는 타원형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나선은하입니다. 나선은하에는 중심부를 관통하는 두꺼운 별 막대가 양쪽 끝에서 팔로 뻗어 있는 막대 나선은하와 은하 중심부에서 직접 팔이 나오는 일반 나선은하가 있습니다. 나선은하는 원반처럼 납작하고 중앙에 오래된 붉은 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주변부의 원반에는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선은하가 회전하면서 밀도파가 가스와 먼지를 압축하여 하를 비추는 밝은 푸른 별이 형성됩니다. 최대 100만 개의 오래된 붉은 별을 포함하는 구상 성단의 구형 후광이 나선은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타원은하는 약간 납작한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이가 다른 3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렌티큘러 은하는 렌즈 모양입니다. 나선은하와 타원은하를 모두 연상시킵니다. 나선은하와 마찬가지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보호하는 중앙에 부풀어 오른 원반이 있습니다. 나선형 구조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젊은 청색 별이 없고 오래된 적색 별만 있습니다.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에 따르면 은하는 중력을 통해 스스로 붕괴한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은하가 더 작은 물체들로부터 조립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억 년 전에 은하가 형성되었을 때 2가지 과정이 모두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빅뱅 이후 불과 10억 년 또는 20억 년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뤄진 광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우주의 특정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밀도가 높아 중력 덕분에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지역들은 나중에 미래의 은하가 될 거대한 구름으로 개별화되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구름들이 모여 더욱 밀도가 높은 성단을 형성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충격파가 가스를 휘저어 별과 성단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오늘날보다 나선은하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모습 변화는 은하 간의 반복적인 충돌 때문입니다. 나선은하가 충돌하면 합쳐져서 타원은하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은하가 왜 그렇게 큰지, 왜 가스가 적고 붉은 별이 많은지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밤하늘에 은하수가 천구를 가로지르는 희고 녹은 띠처럼 보입니다. 은하수는 고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일부만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은하수의 광도가 희미하고 확산되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끝없는 별들로 이뤄진 은하의 원반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별과 행성, 성운이 은하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별은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2가지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구성된 이온화된 가스덩어리입니다. 별은 중력 수축으로 알려진 과정으로 자체 무게에 의해 붕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 내부의 핵 반응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 두 힘 사이의 균형이 별의 고유한 차원을 부여합니다. 별의 중심부는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습니다. 수소핵이 충돌하여 헬륨 핵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반응 덕분에 별은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별의 색을 결정합니다. 우리 태양은 중간 크기의 노란색 별입니다. 별은 분자 구름에서 태어납니다. 분자 구름은 광활한 가스덩어리로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높아 중력에 의해 주변 가스를 끌어당깁니다. 그런 다음 구가 형성되고 수축하여 원시별로 변합니다. 수축은 회전, 온도, 압력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열액 반응이 시작되고 별이 탄생합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지축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으로 하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두 점입니다. 북극성은 북극을 거의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북극성은 밝기 순서로 하늘에서 48번째 별에 불과할 정도로 밝지는 않지만 움직이지 않고 항상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이 별 덕분에 나침반이나 GPS 없이도 지구에서 밤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하수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그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3,000개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자리는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3개의 별들로 이뤄진 복잡한 성계입니다. 가장 큰 2개의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4.34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중성을 형성합니다. 크기와 색이 태양과 비슷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목성의 1.5배 크기의 작은 갈색 외성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1.5배 크기의 작은 갈색 외성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광년으로 알파 센타우리의 주요 구성 요소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알파 센타우리는 인상적인 광채로 빛납니다. 이는 하늘에서 3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알파 센타우리의 2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웅장한 이중성을 형성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쌍성, 다중성, 가변성 등 여러 종류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 거의 절반은 쌍성입니다. 쌍성과 다중성은 공통의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있는 별입니다. 쌍성들은 같은 물질 구름 안에서 형성되며 이 물질 구름은 붕괴하면서 2개의 주머니로 나뉩니다. 일부 구름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최대 6개의 별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가변성 별의 밝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별이 다른 별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받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별 표면의 주기적인 진동도 별의 밝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출되는 빛은 별의 표면적인 함수입니다. 수명이 다한 별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별은 가스 분출이나 기타 대격변 현상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밝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셸리악은 멋진 일식 쌍성입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서 물질을 교환하고 서로를 왜곡하는 2개의 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둘 중 더 큰 별은 5만 년마다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양을 잃습니다. 셸리악은 검은고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 지옥 같은 항성쌍에 가까이 위치한다면 지구 주민들은 거대한 돌기가 큰 항성에서 떨어져 나와 작은 항성을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작은 별이 큰 별 앞을 지나가면서 셸리악의 광채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웃하는 별들의 그룹이 천구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자리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오리온 자리, 북두칠성 자리, 남십자자리와 같은 별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별들은 자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들의 위치는 점차 변화하여 먼 미래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자리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북반구에서 가장 유명한 별자리입니다. 북두칠성은 북극이 위치한 천구의 극에 충분히 가까워 밤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두칠성에서 가장 밝은 7개의 별이 독특한 냄비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은
약 100광년 미만 떨어져 있으며 거의 완전히 탈구된 개방형 성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는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별자리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남편과 사랑에 빠진 후 곰으로 변한 님프 칼리스토를 상징합니다. 제우스는 곰자리를 하늘로 올려 칼리스토와 함께 낳은 아들 아르카스에게 가까이 두기 위해 곰자리를 하늘로 올렸다고 전해지며 아르카스 역시 리틀 베어로 변신했습니다. 우주는 그룹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은 종종 이진 또는 다중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규모에서는 개방형 또는 구상 성단과 같이 더 광범위한 그룹이 형성됩니다. 구상 성단은 10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상 은하는 작은 타원 은하와 비슷합니다. 구상 성단에는 오래된 붉은 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개방 성단에는 젊고 푸른 별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단 내에서는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결과 청색 방랑자라고 알려진 새로운 별이 형성됩니다. 구상 성단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며 구형 후광을 형성합니다. 은하수에는 약 150개의 구상 성단이 후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은 성단 중 하나는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3월과 4월의 남쪽 하늘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육안으로는 별이라기보다는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통해 보면 수많은 작은 별들이 그 표면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에는 100억 년이 넘는 별이 약 1000만 개나 모여 있습니다. 이 성단은 은하계에서 가장 큰 구상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우리 은하에 삼켜진 작은 은하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성운은 새로운 별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포함하는 성간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성운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의 지름은 1광년 정도이며 짙고 어두운 반점처럼 생겼습니다. 큰 분자구름에는 수천만 개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름은 가스와 헬륨, 탄소와 규소 기반 먼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간 구름에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면 빛이 가스를 이온화하여 발광을 일으킵니다. 일부 구름은 자체적으로 빛을 방출하지 않고 주변 별과 성운의 빛을 반사하거나 산란시킵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운입니다. 형광으로 빛납니다. 가스 원자는 밝은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의해 자극을 받아 차례로 빛을 방출합니다. 이 성운에서는 수많은 별과 행성 원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성운은 지구에서 쌍안경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성운은 중앙 영역이 녹색으로 보이는 작은 구름과 비슷합니다. 은하수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지름이 10만 광년이 넘는 원반 모양의 평평한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반에는 대부분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반에는 은하의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는 곡선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나선형 암이라고 합니다. 이 팔 내부에서는 물질이 고밀도에 도달하고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이 새로운 별을 생성합니다. 납작한 원반의 중심에는 우리 은하의 고대 별계를 대표하는 구상 성단과 가장 오래된 별들로 채워진 껍질인 후광이 있는 은하액이 있습니다. 구상 성단은 밀도가 매우 높으며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천체입니다. 은하 중심부에서 27,000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별인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중심에서 은하 반경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은하수 내의 다른 태양계와 함께 움직이는 지구의 움직임을 따라 우주를 여행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시속 600km의 미친 질주와 비슷합니다. 은하수는 약 2억 4천만 년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 태양은 시속 약 220km, 즉 시속 80만 km의 속도로 중심을 공전합니다. 따라서 공룡시대에 지구를 비추던 밤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밤하늘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은 공전의 3분의 1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공전과 겹쳐진 자체 운동으로 우주를 이동합니다. 별은 주변 별이 가하는 국부적인 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별은 자체적인 운동을 가지고 은하계를 통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자리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다른 나선 은하의 특징 중 하나는 자전이 차별화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심 별과 천체는 더 멀리 떨어진 별과 천체보다 공전 주기가 짧습니다. 개방형, 구상성단, 성운과 같이 은하수를 채우는 천체는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특히 구상성단의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이 밀집된 성단은 은하핵과 원반 주변의 구형 영역에 서식하는 수십만 개의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원반보다 더 길고 기울어진 타원형 궤도를 따라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인공위성과 같습니다. 이들은 약 시속 200km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정기적으로 원반을 가로지릅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은하계 평면과의 상호작용은 성단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열린 성단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별들로만 구성된 이 성단은 나선형 팔에서 분해됩니다. 구상 성단의 별보다 더 얇기 때문에 수천만 년에 걸쳐 분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상 성단의 수명은 100억 년 이상이지만 개방 성단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대균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먼지띠는 우리 은하를 둘로 나눕니다. 원래 우리 은하는 별과 수소 구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린 그 사이를 통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항성 폭발로 인해 내부에 쌓여있던 먼지가 방출되어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쪽을 보면 대균열은 큰 개구리 자리와 남쪽 별자리인 켄타우루스 자리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선 은하는 이러한 먼지띠로 교차합니다. 은하수는 로컬 그룹으로 알려진 약 60개의 은하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 은하만이 우주에 있는 유일한 은하는 아닙니다. 밤하늘에 작고 희미한 많은 성운도 은하입니다. 그것들은 은하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크기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큰 은하에는 일반적으로 외소위성은 은하와 동반됩니다. 이 중 2개는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운, 즉 마젤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그 옆에는 다른 희미한 외소은하가 24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상대적으로 큰 다른 2개의 이웃 은하와 수많은 작은 위성 은하로 둘러싸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삼각 은하와 함께 많은 작은 은하들과 함께 지역 그룹을 형성합니다. 외소 은하를 포함하여 국소 은하단은 50개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큰 나선 은하인 은하수, 안드로메다, 삼각형 은하에는 수십 개의 작은 은하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위성 은하는 더 많은 수로 존재하는 은하입니다. 위성 은하는
램프 주위의 모기처럼 큰 나선 은하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 위성 은하는 수천 광년 너비에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개별적인 덩어리입니다. 삼각형 은하에는 위성 은하가 없는 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많은 위성 은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작은 위성 은하를 삼켜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은하수의 조성력에 의해 늘어났으며 결국 은하수에 의해 삼켜졌을 것입니다. 대마젤란 성운의 크기는 약 1만 5천 광년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성간가스와 먼지 함량이 높기 때문에 별 형성 활동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대마젤란자리 구름에서 가장 큰 별을 형성하는 영역은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매우 밝아서 오리온 성운과 같은 거리에 있다면 지구에서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대마젤란 성운에는 수십 개의 구상성단, 수백 개의 개방성 성단, 행성 성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 자체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었으며 이는 마젤란 성운이 우리 은하보다 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젤란 구름의 밝기는 은하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남반구에서 빛 공해가 없으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젤란 성운은 지구에서 20만 광년 떨어진 큰 마젤란 성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별의 수는 30억 개로 더 적습니다. 밤하늘에서 덜 밝지만 여전히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젤란 성운에는 많은 수의 세페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밝기가 변하는 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달이 없는 맑고 청명한 가을밤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빛의 확산으로 나타납니다. 이 은하는 광학기기의 도움 없이 볼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먼 천체 중 하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우리 은하보다 최소 2배 많은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은하수보다 더 큽니다.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입니다. 그러나 별을 형성하는 영역은 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55억 년 전에 2개의 작은 은하가 충돌하고 합쳐져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각형 은하는 그것이 위치한 별자리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나선 은하는 지구에서 거의 3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희미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는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은하는 로컬 그룹에 있는 3개의 큰 은하 중 가장 작은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절반 크기이며 약 4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고 지름은 약 5만 광년입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에는 가장 큰 NGC 604를 포함하여 수많은 별이 형성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장엄한 방출 성운은 금성의 광채를 능가합니다. 이 성운의 가스는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별무리에 의해 이온화됩니다. 적어도 2개의 성단에 퍼져 있으며 질량이 15에서 60 태양질량인 약 200개의 별이 있습니다. 삼각형 성운의 지름은 약 1500광년입니다. 약 40억 년 후 로컬 그룹은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억 년 후 두 은하는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태양과 그 행성들은 중력 교란에 의해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삼각형 은하는 조금 더 일찍 은하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하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때 형성되는
거대한 타원은하 궤도를 돌게 될 수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거대한 천상의 지평선 또는 헤아릴 수 없는 낙원을 의미합니다. 라니아케아는 은하계의 초은하단으로 특히 은하수와 지구의 고향인 처녀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합니다. 우리 은하단은 다른 은하단과 함께 처녀자리 성단 내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한 상부 구조를 형성합니다. 후자는 국부 초은하단으로 알려진 작은 중앙 돌출부가 있는 광활하고 평평한 팽창입니다. 로컬 그룹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600만 개의 초은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니아케아는 우리가 속한 처녀자리 성단, 그레이트 어트랙터가 있는 하이드라 센타우루스 성단, 인디어 공작 성단 등 3개의 성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은하 사이의 공간은 실제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약 3천만 도의 온도에서 주로 수소와 헬륨과 같은 희박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5억 광년의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니아케아의 질량은 태양의 약 1000억 배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10만 개의 대형 은하 각각은 평균 1000억 개의 별과 100만 개의 외소 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그룹은 처녀자리 초은하단에 있습니다.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은 처녀자리 초은하단에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실제로는 중력으로 연결된 2개의 초은하단, 즉 히드라 초은하단과 켄타우루스 초은하단입니다. 공작 인디언 성단은 3개의 주요 성단을 포함합니다. 아벨 3656, 아벨 3698, 아벨 3742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에는 그레이트 어트랙터가 있습니다. 이 은하 간 공간의 중력 이상은 우리 은하 질량의 수만 배에 해당하는 질량의 국부적 집중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은하와 초은하단의 모든 은하들은 거대 인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초은하단의 분포를 나타내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상상해보면 은하수는 너무 작아서 시각화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태양계, 지구, 인류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린 이 광활한 바다에서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광활한 바다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우주를 더 멀리 바라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더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무한하진 않지만 유한한 빛의 속도와 우주의 유한한 나이가 결합되어 우리가 볼 수 없는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최고의 망원경으로도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주는 138억 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여행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적 지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이는 선원들이 배의 망루에서 바라보는 수평선과 비슷합니다. 우주가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것처럼 바다는 계속 존재합니다. 우린 단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은하들은 138억 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망원경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과거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초신성에서 폭발한 별, 조성력에 의해 파괴된 은하, 우주의 초기화와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천체나 현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빛은 시속 30만 킬로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8분 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거리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은하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은하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팽창하는 우주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 방출되었을 때 은하는 지구의 빛이 도달할 때보다 우리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팽창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하에서 도착하는 빛은 여행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먼 별은 이카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른 초거성은 9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G8GND5296은 오늘날 알려진 가장 멀고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빅뱅 이후 약 7억 년 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31억 년이 지났지만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실제로는 지구에서 약 30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금속이 풍부하여 우리 은하보다 100배 더 많은 새로운 별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니아케아는 가장 인상적인 상부 구조이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4%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전체를 고려하면 어떨까요? 오래전 사람들은 지구가 유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라는 하나의 별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인류는 태양이 유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은하수와 수천억 개의 태양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은하수가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주 너머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사방으로 뻗어있는 은하들로 가득합니다. 우린 1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평행 우주의 존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끈 이론은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다중우주의 서로 다른 우주들은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병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또한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우주는 창조 아래로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무한하고 무한하다고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수천억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와 비슷한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평행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을 넘어 은하수에는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자체는 1000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의 은하일 뿐입니다. 많은 별들이 행성 행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년 발견되는 행성계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행성으로 적당히 채워진 우주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세기 넘게 고감도 탐지기와 첨단 컴퓨터 덕분에 우린 이웃 외계 행성계에서 수학적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왔지만 우주는 여전히 절망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체가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복잡한 생명체와 지적인 문명은 확실히 더 희귀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도의 외계 생명체가 수행하는 과학 실험의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의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우주는 매우 광대하며 수십억 개의 은하가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인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중간 크기의 별인 태양을 공전하는 작은 암석 행성에 불과하며 비교적 조용한 은하계 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린 기술 덕분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많은 부분을 탐사하고 관찰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별, 은하, 행성 등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미미하지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사고하고 추론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조롱거리처럼 보이지만 우린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매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